안녕하세요. 법무법인 LKB 평산 부장판사 출신 박나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바로 성범죄 합의입니다. 많은 분들이 합의하면 고소 취하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범죄 유형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친고죄와 비친고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과거 성범죄는 상당 부분 친고죄였습니다.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만 처벌을 할 수가 있고 합의돼서 고소 취하가 되면 처벌을 못하는 범죄였죠. 그런데 2013년 법 개정 이후에 성범죄 대부분이 비친고죄로 바뀌었습니다. 비친고죄는 즉 고소 취하 여부와 무관하게 검사가 기소할 수 있고 처벌도 할 수 있는 범죄인데요. 합의 이꼴 사건 종결이 아닙니다. 그러면 합의는 왜 하는 걸까요? 합의의 법적 효과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피해자 입장에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는 수단이 되죠. 형사처벌과 별개로 피해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받는 겁니다. 두 번째, 가해자 입장에서는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렇다면 합의가 실제로 형량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요? 우리나라 법원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만든 양형기준표를 사용합니다. 범죄 유형별로 권고 형량의 범위를 정해놓고 가중이나 감경 요소에 따라서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합의는 확실한 감경 요소입니다. 성범죄 양형기준에서 특별감경인자 또는 일반 감경인자로 분류되고요. 쉽게 말하면 합의가 이루어지면 판사가 형량을 낮출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겁니다. 다만 중요한 건 합의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감형되는 게 아닙니다. 판례를 보면 법원은 이런 걸 함께 봅니다. 합의가 진정성 있게 이루어졌는지, 피해자가 진심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의사를 밝혔는지, 또 범행 경위와 재질은 어떠한지,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는 어떠한지, 즉 합의금을 줬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감형이 보장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법원은 합의의 경위와 맥락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도 피해 정도가 극히 경미하면 집행유예나 벌금이 선고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합의 여부는 여러 양형 요소 중에 하나일 뿐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합의금 결정 시 고려 요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법에 정해진 고정 금액은 없습니다. 당사자 간의 협의로 결정하는 건데요.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정해지는 건 아닙니다. 첫 번째, 범죄의 유형과 죄질입니다. 즉 성추행과 강간 다르죠. 단순 추행하고 반복적인 추행도 다릅니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그러니까 신체적 상해를 입었는지, 정신적 피해가 있는지, 우울증으로 진단을 받았는지, PTSD 진단이 있는지, 또 일상생활이나 직장생활에 영향을 미쳤는지, 실제로 치료비 등이 얼마나 나갔는지, 이런 항목들이 구체적으로 산정됩니다. 세 번째, 가해자의 경제적 능력인데요. 합의는 결국 민사적 손해배상의 성격도 있기 때문에 가해자의 재산 상태와 지급 능력도 현실적으로 고려됩니다. 네 번째, 형사처벌 수위인데요. 예상되는 형사처벌이 무거울수록 유죄 판결로 가해자가 입게 되는 타격이 클수록 가해자 측이 합의에 더 적극적으로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성폭법에는 취업 제한 명령이 있죠. 어린이집이나 학교, 학원, 아동청소년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건데요. 공무원인 경우에는 신분에 바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런 경우 합의금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다섯 번째, 피해자의 의사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는지, 또 원한다면 어느 정도의 보상을 원하는지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해 회복의 적당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합의금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정당한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피해자의 당연한 권리니까요. 자, 합의금 가이드라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강제추행, 지하철이나 길거리 등에서 소범 경우에 평균 300만 원에서 1000만 원 내외, 다수 범죄일 경우에는 집행유예형도 가능하다는 점. 두 번째, 통매음인데요. 롤이나 오픈 채팅 워낙 흔해진 사건이죠. 보통 평균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단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액수는 훨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몰카 범죄인데요. 보통 5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 유포 여부가 핵심입니다. 단순 촬영만 했다면 500에서 800만 원 선이지만 유포까지 했다면 형량이 확 올라가고 합의금 액수도 수천만 원까지 뛸 수 있습니다. 제일 무거운 강간 범죄인데요. 평균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이상. 합의가 안 되면 실형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가해자가 전 재산을 털어서라도 합의를 하려고 합니다. 특히 다수자가 가담한 피해자의 피해가 큰 경우에는 1억 원을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합의 거부권. 피해자는 합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당연한 말 같지만 실제로는 많은 피해자분들이 합의 압박을 받으면서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합의 거부하는 게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간혹 이런 말을 듣기도 합니다. 합의 안 하면 재판 길어진다. 합의 안 하면 2차 피해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런 말로 피해자를 압박하는 거는 사실과 다릅니다. 합의를 거부해도 수사와 재판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합의 여부는 가해자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거지 피해자의 법적 지위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은 양형에서 감경 사유를 쓸 수 없겠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가중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합의를 거부한 것은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이고 그 자체로 형사 절차에 영향을 미칩니다. 합의를 안 해도 민사소송으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와 민사소송은 별개의 절차니까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 변호사 나리 박나리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